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5월 9일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는데요. 모쪼록 국민 대통합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경제도 이제 안정화되고요. 그리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길 바라면서 네. 오늘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7 상반기 공채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어떤 전략으로 도전을 한 취업 준비생들이 합격했는지 또 그럼 하반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걸 더 갈고 닦아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상반기 공채 결산 특집 하반기야 기다려 시간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직무와 자소서 그리고 스펙 등 카테고리별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생들한테 형 같은 오빠 같은 인기쟁이 취업 컨설턴트가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합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기쟁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또 이발 안 했어요? 이발을 할 이발하라고 때마다 간간히 불러주셔가지고 머리가 계속 잘랐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잘라야겠네요. 네, 자, 아니 지난- 이제 예. 주말에는 좀 어떻게 연말이었는데.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휴 내내 그 면접반, 저희 또 학원의 면접 학생들에서 면접반 그리고 인터넷 강의 촬영을 했고요. 네. 또 어저께는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선출하신 분이 됐습니까? 다음 순서는 노코멘테이션 건가요? 도쿠멘트입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 단독으로 나오신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퇴사 다음 날 첫 출연할 때 아, 처음 그랬나요? 나왔고요. 네. H매 때 또 처음 나왔고 원래 처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조민혁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자리인데 혼자 나오니까 헐 좋네요. 그래요. 바랬던 대로 되고 있습니다. 나온다고 진짜요? 저기 나왔다가 못하면은 이제 못 나올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되게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젊은 피잖아요. 그래서 젊은 감사합니다. 차코치님의 어떤 약진이 기대가 오늘 됩니다. 멘트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네. 여기 젊은 피가 또 이 자리에 그쵸. 취임됐고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예. 자, 2017년 상반기 공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자소서에는 좀 변화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취준생들이 좀 많이 헤매했나요? 많이 헤맸죠. 많이 헤맸던 것 중에 상당수는 준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럴 줄은 몰랐죠, 그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실패했던 분들보다는 좀 잘된 분들이 오늘 좀 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축하합니다.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네. 볼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일단은 특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살피셔야 될 게 단순히 그냥 늘 물어봤던 질문이 나온다고 보기 힘들어요. 저 이미지 보이시죠? 굉장히 예. 좀 분위기가. 입사 지원서의 느낌이 저런 식의 예전 느낌보다는 좀 새로운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글자 수 1-1, 1-2와 같이 글자 수가 좀 변동을 주면서 변화를 준다거나 뭐 경험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업종 지원 동기를 묻거나 뭐 이런 특징들도 있고 제가 또 살펴본 회사 중에 원익그룹 들어보셨습니까? 원익그룹. 뭐 IPS도 네, 있고, 원익 예. IPS 그죠. 맞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데 자소서 문항이 10만 자. 글자 수가 10만 자인 자소서도 나왔었어요. 10만 자면 몇 정말요? 천자로는 몇 개예요? 천자로면은 문항이 100개예요? 100문항을 써야 되는. 근데 문항은 하나였어요. 자신의 가장 멋진 창의성을 보여주세요. 10만 자. 아, 그러면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껏 네, 써라 마음껏 이런 써라. 의미였네요. 제한은 없고 마음껏 써라. 요거에 원이모지로도 또- 네, 그렇죠. 하면은 몇 장이에요? 굉장히 네. 좀 예. 그래서 많은 이런 글자 신선한 수인데. 문항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네. 많이 혼란을 좀 겪었던 문항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거의 한 500장 정도인데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런저런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네. 있다는 얘기고 네.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네. 하반기에도 네. 자소서 항목이 바뀌는 곳이 있겠죠? 뭐 있을 것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뀔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SK랑 이제 저기 현대차, What makes you move. 정말 취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단어만 들으면 아신다고 했던 그 유명한 영문이죠. 이 두 개는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해당 기업체 지원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야심차게 바꿔놓고 나면은 보통 얼마큼 정도 쓰나요? 뭐 한 1년에서 1년 반은 써야 장도 그 정도 묵혀야 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이 네. 또 왜 나와요, 여기서 또?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자소서와 있- 장이 같습니까? 그렇죠.
묵혀두고 나간다는 느낌을 따진다면 그래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차 일본 항목, 네. What makes you move 이런 네. 것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럼요. 미리미리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근데요 이렇게 자소서 항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잘 쓰는 친구들은 뭐 계속 잘 쓰지 좀 않나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음. 다 맞히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그쵸. 예. 네, 그렇죠. 이거 그렇지 보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답을 다 알고 계세요. 문항의 틀이 좀 바뀌어도 내용이 바뀌어도 문의 의도는 다 동일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지원했고 어떤 자신의 강점을 경험 안에서 풀 건지 혹은 너가 정말 근원적으로 여기를 왜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문항들이 있다라는 큰 틀을 보고 거기에 맞게 글자 수 제한 두지 말고 좀 넉넉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해당 회사의 글자 수나 방향, 인재상 등에 맞게 혹은 자기 직무에 맞게 세부 조정만 해당 공채 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희 잡정보센터 방송을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또 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잘 보랍니다. 예, 잘 봐주시고요. 기업에서 묻고자 하는 게 어차피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잘 해놓는다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 코치님, 이게 네. 그 기업에서 꼭 묻는 걸 뭐 좀 꼽아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묻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카메라 보이시죠? 네. 세 가지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걸 네. 통해 배운 자신의 교훈, 협업을 한다거나 집단 활동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니를 묻는 너 누구니? 또 하나는 그 너를 그래서 왜 뽑아야 되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원했는지의 이유를 업종이나 업태에 대한 지원 동기나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너 뭐 해줄 거니? 앞으로의 포부를 막연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적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단기 성과 위주로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그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너 1번, 누구니? 너 누구니? 너를 왜 뽑아야 되니? 너를 뽑아야 되니? 너 이제 그다음에 나를 위해 우리를 뭘 위해서 뭐 무엇을 해줄 해줄 수 거니? 있니? 그래요. 이 세 알겠습니다.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가장 뭐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항상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네.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2번 네. 지원 동기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 공채가 있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죠. 네.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내가 요만큼 적으면 대충 알아먹겠거니라는 식으로 적는 게 가장 큰 일단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자기 얘기를 군더더기 많게 나열을 하는 것들 있죠. 나열충. 제가 또 충자를 쓸 수밖에 없네요. 나열충 나열을 나왔습니다. 자기 얘기를 또 계속 나열을 한다거나 네. 뭔가 잡히지 않을 혹은 문제 제기하는 분들 있죠. 제가 이 방송 저도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많은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켜지지 않을, 고쳐지지 않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적당히 그냥 침발라놓듯 발라놓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두루뭉술하게 주면서 내가 그걸 해주려고 왔어요 라는 식으로 좀 막연하게 접근을 하는 것. 나열하지 말고 적당한 이야기나 문제 제기만으로 지원 동기를 적는 게 좀 떨어지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경험이 많은데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그 본인이 해왔던 직무 경험도 그렇고 직무 역량들을 잘 어필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네.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뭐 차코치님도 마찬가지고 민혁 쌤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의미 없는 나열 이거 하지 말라 하는데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심각하죠. 병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진맥집 고쳐야 왔습니다. 될까요? 병이라고 하지 말고요. 네. 질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요리 원재료만 나열해놓고 네. 알아서 해먹어 드세요라는 식으로 글을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투우마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려고 하는데 면 올려놓고 양파, 면파떼기, 마늘떼기 놓고 접시 주고 프라이팬 주고 드세요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그걸 해석을 하고 이 지원자가 어떤지 이해할 텐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웬만큼 좀 조리된 느낌으로 HMR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리된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글이 올 때 평가하는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좀 조리된 어떤 자소서 사례가 합격했던 친구들은 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의미 없게 나열을 할 거면 나열을 최대한 담백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본인이 책임감이 있다면 정말 책임감만 발휘했던 것들을 좀 편집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혹은 본인이 책임감을 발휘하지
못해서 큰 임팩트가 온 거예요. 아, 책임감을 발휘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전체에게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나 개인에게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왔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그 뒤로는 짧게 경험이 언급되면서 책임감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면 좀 더 자신의 경험이 풍부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면교사나 네. 와신 상담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게 했었던 그런 쓰라린 기억들이 있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기억들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고쳐져 왔고 개선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중에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입사 후 포부 계획. 그러니까 말 자체는 굉장히 뭐 정말 저희도 예전에 자기소개서 볼 때 항상 있던 질문인데 네, 항상 보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워요. 쓰는 게 막막한 그쵸. 질문이기도 한데요. 기업마다 조금씩 색깔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입사 후 포부는 인사 담당자들이 뭐 되도 않는 소리 한다고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되도 않는 소리 특집이 있어요. 이를테면 롯데리아 이번에 문항 중에 네. 이제 사원, 뭐 주임, 뭐 대리, 과장, 차장 요 10년 주기로 향후 10년 이내의 과정을 직급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 벌어지는 일을 모르거나 내부 현직자를 만나지 않으면 뭐 가늠이 안 될 얘기들을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업무 매뉴얼을 과장 때 만들겠다고 적어 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업무 매뉴얼을 왜 만들까요? 해야 될 실무 담당자가 입사 초기부터 자신이 해야 될 업무를 정리하고 계획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이 좀 명확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바램대로 약간 미래를 그려놓는다면 이 글을 적는 본인은 기분은 좋겠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우라통을 좀 유발하겠죠. 그런 점은 아쉽겠죠. 그러니까 실제 좀 현직자들과의 어떤 소통이 그렇죠. 있었으면 네네. 그걸 미리미리 알았을 텐데 아니면 저희 방송만 잘 보셔도 네. 뭐 직무 관련된 소개도 있고 직업 방송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좋습니다. 제가 네. 뭐 이렇게 집에 쉴 때 이번 연휴 때 한번 편성표를 봤는데 아유 알찬 게 많더라고요.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아니, 진짜? 지역방송 취직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홍보를 갑자기 이렇게 홍보가 아니라 제가 봐도 아니 진짜 뭐, 유튜브 다시 보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맨날 질문 이따가 또 질문 있는데 네. 직무 관련 역량 어떻게 쌓아요? 뭐 자소서 이미 하루 종일 그래. 노량진 특강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네. 다시 보기로 보셔도 인강, 그렇죠. 인강 거의 인강에 가까운 잡정모센터 수준으로 인강 수준의 그렇죠. 어떤 그런 무료로 커리큘럼을 만들 잘 수 있어요. 보시길 바란다는 네. 거 기억하시면 뭐 될 저희 것 같습니다. 잡정보센터도 예. 이제 저녁 한 6시 뭐 7시 되면 아, 다시 또 보기 나온대요.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때 좀 꼭 챙겨보시면 그래요. 좋을 것 유튜브 같고요. 데이터만 조금 할애하시면 볼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아까 지금 그 자기소개서 이 안 읽는다는 자기소개서의 입사 포부 중에 네. 우리가 뭐 허세형이 있고 네네. 복부청이 있고 네네. 근데 문제가 많죠. 예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어떤 분류 좀 얘기해 줘봐요. 어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맨날 들었던 패턴으로만 들으면 식상하실까봐 제가 비유를 네. 좀 들어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지난 바로 어제까지의 대선 후보님들과 같은 거예요. 허세 공약을 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뽑고 싶겠습니까? 그 막연하게 나한랑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얘기를 전한다. 뽑고 싶지 않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글도 좀 얘가 내 밑에 들어올 애다. 우리 회사 구성원이 될 만한 애인지 아닌지는 그 글의 결만 봐도 한두 줄만 봐도 느낌이 다르다. how를 기억해 주세요. how. 아우. 왜 지원했냐가 지원동이면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입사 후 포부니까 네. 자신의 포부를 방법 중심적으로 좀 실천 지향적으로 이 글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자소서도요. 그 문과생과 또 이과생의 자소서가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공계생들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네네. 합격을 위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유, 뭐 대본을 뛰어넘으시네요, 거의 좀. 예. 일단은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공계 분들 중에는 자신이 특히 아까 뭐 현대차, one 맥심 무브와 같이 웬만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글이 나오면 뻔한 포부와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신이 좀 내재화돼서 정말 구성원이 됐다는 거의 빙의 수준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를 좀 정리를 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문과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글 수준은 담당자들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정리가 곤고히 됐을 때 제대로 된 육수, 그냥 진한 거 있죠. 그런 게 나온다는 느낌이 든다고 저는 판단이 육수가 또 왜 됩니다. 나와? 네네. 정수, 육수. 정수 육수. 오래간만에 그래요.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공계생들은 이걸 준비하라라고 얘기하셨고 네. 문과생들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네. 일자리가 더 없기 네. 때문에 문과생들이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네.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네, 네.
본인들이 한계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전문성 특화된 것들만 얘기해도 상관이 없지만 문과생들은 솔직히 그 언어적인 어떤 그 특화 이외에는 뭐 할 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저도 같은 문과 출신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이 더 말이 없다고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떡해요?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네.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을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원정 경기 같은 거예요. 야구장 원정 경기 같은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더 잘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웨이 경기다. 네, 그렇죠. 어웨이 경기야. 너는 그냥 LG 트윈스인데 부산 롯데자이언츠 49장 온 거야. 응원단이 아무도 없는. 철저하게 검증과 고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다간 나이가 많이 차게 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적성까지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강점 어필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내가 봉사활동 경험이 많아서 봉사활동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회사가 원하는 건 해당 직무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당 직무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어쩌라고요? 라고 묻는 너.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히. 해당 직무에 걸맞는 경험이 꼭 해당 유관 경험이 아닐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선택과 집중이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참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 게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난 이게 좋아 A가 좋은데 네. P를 해야 돼 자꾸만. 근데 A가 너무 좋아서 이걸 하고 싶은데 네. 자꾸 안 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B는 하기 싫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이거- 했어요 본인은? 저는 B를 하고 지금 3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A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 그릴 때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힘들 테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 맞아요. 이쁘게 봐주시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만 쫓다가는 계속해서 그 네. 닥쳤던 게 그렇죠. 지붕 지붕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죠. 계속 아쉬움만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차선책도 좀 생각해보라는 거 네.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취업대학교에서 이제 댓글을 그랬었어요? 받아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난뭐 안 했었어요. 그죠? 이거 안 끝났나요? 이거 또 해야 네, 되나요? 저희가 보지 못했던 댓글이 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쉬워하는 그 취준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사연을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휴가여갖고 방송으로 보진 못 봤다 보니 좀 보진 못했는데요. 네네. 어떤 라디오 스타 스타일로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일로 그러니까 댓글 이제 궁금증 사연을 해결해드리고. 읽어주셨는데 네네. 가시겠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 누가?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우리 말이 많아요 이렇게. 간만에 자, 나와가지고. 댓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아이디가? 이거 이게 한글로 치면 뭐 나올 치면은 거예요. 한글로 치면? 미나람 너. 미나람 너. 미나람 너 아. 123님입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이 친구 나 닮아가. 이 다음 네, 탭을 그렇죠. 못 봐가지고 미나람 제가 직접 너. 찾았거든요. 어. 미나람 너였군요. 아, 네. 여기 써 있구나. 질문 드릴게요. 설계, 연구, R&D 직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직무 관련 역량이나 자격증 같은 거 딸 수 있나요? 관련 음악도 나오고 있죠. 관련 자격증도 없고 인턴이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미나람너 123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관련 직무가 실제로 뭐 많은 곳에서 공채를 뽑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직무 역량이 없이는 그 갭이 큰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유관 경험이 있으면 합격선이지만 그게 없다면 급격히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인턴이 최선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직자를 만나서 실제 업무에 벌어지는 이해도를 좀 높여서 본인의 표현을 좀 다양하게 적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전공 안에서 회사에서 하는 일과의 어떤 연관성 따라해볼까요? 연관성. 이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누가 드리고 따라한다는 싶네요. 거예요? 네. 미나람 너한테 미나람 미나람 너. 너 1, 2, 3 보고 지금 있죠? 따라하고 계시죠? 미나람 너 예. 네, 따라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되게 잔잔하니 좋네요. 그렇죠. 이걸 지난주 에 했던 거예요? 네네. 반응이 좋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총 5개 이분은 정말 한이 맺힌 분 같아요. 총 5개의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는데 네. 와, 이게 한 분입니까 이게? 한 개씩 읽고 대단한데요? 자꾸 치는 게 이거 그때 읽어보고 싶었지만 그래요. 너무 못 길어서 읽었죠. 아이디가 개그랜드 아. 포엘인데 이게 전자랜드 포엘 옛날에 그렇죠. 전자랜드. 저 포에 선수. 농구. 약간 농구 바꿔서 선수. 네네. 농구 좋아하신 것 같아. 네. 개그랜드 포에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해보시죠. 네. 기업들은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공고문이나 이제 학교 근처 취업 설명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렇게 안내를 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신입사원이 어린 경우를 기피하는 문화가 있다고 우리 개그랜드 포엘 씨께서 생각을 하셨는데 나이가 많은 지원자 솔직하게 의견 주세요. 어떠실 것 그래요. 같아요? 라고 주셨는데요.
이거는 답변을 드리자면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김승리 아나운서님 옆에 우리 아리따운 이은주 아나운서님 계신데 네네. 갑자기 무슨 황현정 앵커나 백지연 앵커가 오시면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부담되죠. 신입으로. 예, 그런 방송하지 느낌인 않을 겁니다. 겁니다. 예, 저는 예. 그만둘 겁니다. 거의 방송을 못 하시 말씀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업종마다 특히 제조업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올드루키에 대한 아 선호도가 근데 이분은 한계가 있겠죠. 왠지 네네. 뭐 농구를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무조건 남자고요. 남자분도 이렇게 네. 나이 제한이 크게 많이 있을까요? 여자분들보다 나이 제한은 덜하겠지만 아무래도 30대 초반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고서야 좀 부담되겠죠. 이를테면 24살로 입사하신 여자분은 이제 대리가 됐는데 동갑인데 신입이야. 그러면 되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업무 지시 내리기도 힘들고 뭐라고 하려고 해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데 날 때릴 것 같고 약간 좀 부담도 되기 때문에 업종마다 일부 다르긴 합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셔도 창구 업무고 고객을 직접 마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내려고 하다가 화를 못 내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없었겠네요. 라는 이런 것들. 정확하신 예. 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네, 두 들어볼까요? 번째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 타파한다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개그랜드 포엘님께서는 약간 사기당했다는 느낌으로 지금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공고문에는 스펙을 안 본다 했는데 실제로 보는 애들은 90% 이상 붙는 것 같아요. 스펙이 서류에 통과 미치는 영향 솔직하게 좀 오문이다. 들려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오문이야. 좀 막가자는 거죠. 이거는 질문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문. 어학점수 자격증 봉사활동 어학연수는 이명박 정부 때 거의 한 2008년, 10년 전에는 통했지만 사실 지금은 전혀 해당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실 봉사활동이나 어학점수는 졸업을 위한 것이었고 자격증은 이공계 특정 친구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학연수는 이제 뭐 믿지 않죠. 따라서 학교나 학점은 중요하겠죠. 이를테면 학점이 2점대면 솔직히 성실도 면에서 좀 아쉽잖아요. 아니면 2점대인데 뭔가 2월 그렇죠. 1점대로 나올 만한 기가 막힌 치명적인. 어떤 그렇죠. 프로젝트가 있다든가. 치명적인 경험. 근데 프로젝트. 알고 봤더니 치명적으로 놀았어. 이러면 그냥 이제 개그랜드야. 그러면 치명적인 힘들죠. 거죠. 그냥 그러니까. 개그랜드. 그냥 네, 개그랜드면 개그랜드고. 힘들겠죠. 그래서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있다. 스펙은 학교와 학점은 고려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래요. 이미 엎질러진 거라면 다른 걸로 만회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탈스펙, 네. 스펙 안 본다는 기업의 말이 어떤 건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예. 이게 그냥 스펙만 안 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송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자 보신 분도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은 학교와 학점 중요하다. 그리고 네가 엎지른 그 물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강한 포인트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포인트라는 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경험들? 이공계면 유관 업무 인턴 아니면 유관 프로젝트 업무 아니면 정말 이쪽 분야에 관계된 하지만 뭐 창업을 했다거나 앱을 개발했다거나 뭔가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요. 인문계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던 특별한 계기, 경험 그리고 해당 업종을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트 정도를 정리를 한다거나 차라리 좀 원론적이지만 내가 할 얘기를 마련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이관계가 말씀드리고 업무라는 싶습니다. 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네. 대기업이 자꾸 안 되는 경우에는 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네네. 뭐 밴드 업체 같은 네, 거, 맞습니다. 1차, 2차 밴드 업체들에 들어가서라도 네네. 경험 쌓는 거,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신 또 거죠. 근데 밴드 업체 근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밴드 업체 근무 경험이 있으면 채용을 안 한다. 뭐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걱정도 많아, 정말. 밴드 업체 아. 재직 중에 지원을 하는 건 안 되죠. 제 동생이 밴드 업체 재직 중에 지원을 했다 안 됐거든요. 제 동생 한진이. 아무튼 그만두지 그렇죠. 않고 그만두지 않고 그만을 둔 다음에는 지원이 되죠. 근데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좀 얄팍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아나운서계는 하려고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방송 오전 방송하고 나서 네. 안녕히 계세요 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근데 되고 나면 이제 또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런 현대차 그룹은 일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 확인돼야 네, 할 그렇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인적성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또 같은데요. 이게 불면의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 개그랜드 질문도 참.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인적성 H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찍는 게 나은가? 아니, 왜 아니면 찍을 생각부터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찍는 게 진짜. 불리하냐? 그러니까 찍지 않는 게 아는 게 불리하냐? 불리하냐. 절대적인 건 없지만 평균 수치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치를 알면 제가 지금 지금 대단한데 예. 우문을 아주 지금 우문을 제가 여기 굉장히 이러고 있지 디테일하게 않겠죠? 보낸 친구예요. 네네. 예. 그렇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찍지 마요. 안 찍는 게 좋고요. 그래도 사람 심리상 찍고 싶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찍고 싶다기보다 시간이 다 돼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찍은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20개 중에 뭐 60밖에 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20개는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발 부탁인데 일렬로 찍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느낌, 특히 그 느낌 가는 대로 해야 돼. 네, 그냥 느낌. 3, 4, 오늘은 2, 5 이런 식으로. 1번이다. 가자. 렛츠고 하고 1번을 쭉. 그러면 6개 이상 마킹을 하면 사실 여러분 판독 불가가 되거든요. 인성이나 적성 검사에서. 네.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아예 느낌이 다를 수 나기 때문에 극과 그렇죠. 극의 네, 그렇죠.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차라리 사다리를 타거나 이렇게 계단 아니면 1상, 2상.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겹치는 것만 안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인성 같은 데서 그렇죠. 특히 인성은 찍을 그렇죠. 일도 없겠고 적성 얘기한 거죠. 적성을 얘기하는 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그다음 질문은 예. 면접 관련 질문이에요. 네, 마지막 면접 관련 질문 참 우리 개그랜드 포열님 이 질문할 각오라면 분명히 합격하실 분이라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고르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글이 거의 악에 받쳐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면접관은 지원자가 찬성을 선택하면 반대에 대해서, 반대를 선택하면 찬성을 압박하는 경우에 면접은 지원자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 전달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면접관의 의도에 말한 대로 동의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뭘 동의를 해? 자기 주관이죠, 뭐.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 주관이지만 싸우면 안 된다는 그렇죠. 선에서는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일부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예스 해주세요. 첫 번째, 일단 면접관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본인이 오늘 결혼 10주년이야. 이거 와이프와 아이들 그렇지. 저기 뭐 저기 그렇지, 불면해지. 불면의 재롱잔치인데 문제죠. 그렇죠. 꼭 아빠 오라고 했는데 아빠가 비디오 카메라 갑자기 찍어야 무슨 돼. 뭐 프로젝트가 거의 생겼다. 빙이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갈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런 거. 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어떻게 가요? 회사가 네. 더 먼저죠.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지 애한테 않을까? 이제 다른 거 사줘야겠죠. 좋은 거서. 그런 상대할 가족 수 간의 있는. 약속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속을 지키겠는가? 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표정 어둡게 점점 힘들게 질문을 주거든요. 아, 지금 약간 표정 어둡시죠. 가정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알아서 하고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이 논리 이거는 어떤 정답을 듣기 위함이라기보단 확실히 자기 관점과 주관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면접관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오냐 오냐 오구 오구 하는 식으로 일단 받아는 들이세요. 네, 그렇죠. 가정이 하겠죠. 하지만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펼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의도에 동의를 한다기보단 추가 질문에서 나를 공격을 하거나 검증 반론을 할 때 받아들이고 그다음 내 얘기를 펼칠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자. 좀 센스 있는 답변을 좀 그렇죠. 요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 질문 또 마지막 있습니까? 질문은 아, 저희가 아. 항상 이거 얘기를 진짜 했었던 많네. 그 재지원했을 때 네네. 필터링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게 긴 건데 짧게 그 골자가 그런가 봐요? 네, 네. 골자가 아, 이겁니다. 잘했어요. 네. 최고십니다. 네. 잘했어요. 이민정 아나운서.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필터링이 있습니까?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최종 합격이 돼도 네. 못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최종 합격을 했는데 못 갔어요. 딴 데 중복 합격해서. 그리고 다니시다가 다시 재지원하셔도 최종 면접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유통 쪽이 많이 그렇죠. 홈쇼핑이나 백화점, 편의점 이런 쪽들은 인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많이 나가죠. 제약 영업, 뭐 주류 영업 이쪽도 그렇고요. 따라서 필터링이 적용되는지 적용이라기보단 기록은 남겠죠. 우리를 한번 버렸던 아이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탈락에 영향을 주는 쪽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제조업이나 일부 증권사나 금융권들은 한 번 나갔던 이력이나 떨어졌던 이력이 있는 분들조차 영원히 만날 수 없음을 정리해 놓는 만날 수 필터링이 있는 없어요? 것, 예, 그렇죠. 그 있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미연 선생님 계셨던 포스코 같은 것도 분명히 그런 쪽이 있었죠. 그래요. 근데 보통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네. 최종을 일단 안 간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네, 최종을 그렇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아주 예리한 그런 질문했을 지적을. 때 네네. 그 선생님이 최종 가봤니? 아직 못 갔습니다. 가보거나 얘기하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던 만약에 기억이 최종을 나는데 갔었으면 이런 네. 질문도 안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네. 넉넉한 질문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아, 경우는 뭐 안타깝네요. 네. 계열사별로 네. 블랙리스트가 또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개그랜드 포엘님까지 저희 쭉 잘 짚어봤고요. 끝으로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오늘 마무리 이야기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시간 많습니다. 아, 예. 시간이 또 이렇게 남았네요. 대본에 차재원 타임. 예,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른 분과 달리 대본에 충실한 강사 차재원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개그랜드 포엘님과 미나람너 123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네. 좀 지엽적인 고민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본인 위주로 이 구직 활동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뭔가를 따지려고 한다거나 추궁하려고 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걸 너무 믿는 경향들이 강하신데요. 일단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내 얘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에 좀 더 집중, 즉 내가 지원하는 이 상황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좀 어정쩡한 고민들은 금방 해결이 될 것이고요. 서류 합격 이하,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까지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네요. 지금 이제 상반기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스펙도 좀 안 되고 네. 경력이 많지도 않고 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이 친구들은 지금 막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있지만 네. 내가 뭘 해야 되지? 네. 이렇게 네? 루저가 돼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할 테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단계부터 좀 시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원래 잘할 거고 그렇죠.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마다 못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서류 자체를 못 쓰는 친구는 당장 지금 이 하드를 열어서 서류를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우선순위조차 안 정한 채 이번 취업 힘들어요. 6개 썼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성을 하셔야겠죠. 또한 경험이 없어서 내 컨텐츠가 부족하다면 뭐 고용 디딤돌을 지원해보거나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네. 지원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도피성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수를 노린다면 차라리 현직자분을 만나시는 걸 현직자 투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당 공장을 방문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취업 커뮤니티만 잘 보시면 같이 이동할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그런 점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본인이 여기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정리를 좀 진지하게 해보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겁나시는 분들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네. 잡정부센터 그 메일 있어요. 거기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분도 다 출연을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송이네요. 고민을 갖고 오셔서 또 우리 차치코 코치나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좀 주고받게 되면 그 자유감도 좀 상쇄시킬 수 있고 자신감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지에 계시지 마시고 고민하시면서 양지로 나오세요. 좀 나오시는 세상 여러분 속으로 되시길 나오세요, 여러분. 네. 그래요.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번 상반기 때 좀 쓴맛을 봤던 취준생 여러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오늘 차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조언들을 토대로 해서 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축제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스타들의 꿈의 대전이 펼쳐진다. 역대 최다 국가, 최대 규모 선수단 참가, 열정 가득한 페어플레이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잡정부센터 아주 1부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국 강제 생생한 채용 소식을 이분과 함께 알아보죠. 구본학회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분 뵙습니다. 김도윤 코치님과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 그래요.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성공 수요 시작 잡정보센터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저희가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녹여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구분학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CEF 건설 주식회사에서 토목공학 기술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신입을 채용합니다.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급여는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3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외에도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GNG 커머스입니다. 주식회사 GNG 커머스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웹기획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2년 이상으로 담당 업무는 리뉴얼 및 신규 서비스 기획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4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청년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수원 갈비로 유명한 갑오정입니다. 수원시 849 장다리로 인계동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으로 주방 보조원 10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 내용은 주방 내 여러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있고요. 급여는 월 245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퇴직금, 중식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갑오정은 수원의 3대 갈비로 꼽힐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채용을 무려 10명이나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유림기술 주식회사입니다. 화성시 동탄면 동탄 산단 5길에 소재한 전기 수배 전반 장비 제조업체로 해외 영업 기획, 관리 및 지원 사무원을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해외 매출 및 실적 관리, 국내 해외 바이어 견적 대응하고 해외 무역 업무를 진행하고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무 등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고요. 무역, 유통, 영문학 전공자나 무역 영어, 실용 영어 자격증 소지자, 해외 연수자, 학점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입니다. 급여는 신입 기준으로 월 230만 원 이상이고요. 면접 후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 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에서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등 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학점 우수자나 청년층 등 우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는 뵙네요. 분이신데요. 취업 보객의 김도윤 코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항상 저 이모부님 떠오르는데 예. 이렇게 머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나요? 네, 네. 다시 좀 어려 보이는 머리 스타일로 바꿔오도록 상당히 하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뭐 열심히 지냈죠. 예. 저희가 거의 한 좀 달 더 성의 만에 있게 뵙는 얘기해주면 것 안 같아요. 네, 지금 뭐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그 신입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신입생들한테 미리 취업 준비 그리고 진로를 좀 설정할 수 있게끔 신입생들인데도 네, 그래서 특강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특강 듣고 나니까 또 상담 신청이 많아져서 한 달 동안 온전히 학생들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 접선 같은 거를 지금부터라도 잘 이렇게 네, 딱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맞습니다. 스펙은 어떻겠네요. 이게 나중 되면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바쁘셨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좋은 정보 저희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잘생긴 이남규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잘생겨질 거예요? 이런 민망할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직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운동을 제가 또 하고 천안에 내려갔다 왔는데 잘 먹고 와서 조금은 찌지 않았을까 그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찌긴 뭘 쪄요? 찌긴 제가 쪘죠.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다면요. 예. 이제 오늘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이남규 아나운서가 먼저 이 고민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이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취준생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가족분들의 고민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97-7984로 전화를 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명 취업 컨설턴트 분이랑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처럼 매일처럼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 저희가 처음부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남규 아나운서가 아주 멋진 목소리로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매번 서류 전형에서 실패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취준생분의 사연입니다. 안쓰리군요. 네, 일단 아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학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네. 학생의 스펙을 봤더니 학점은 3.8에 토익은 890점, 한식 조리 자격증 등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슨 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인적성과 면접 준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개 정도의 입사 서류를 제출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면접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또 휴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혼자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다들 비슷한 방법으로 첨삭을 받는 거라 차별성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있는지 꼭 알고 싶다는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아니. 학점이랑 뭐 토익 점수 보면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뭐 자기소개서에 정말 네. 문제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면 결과물에 차별성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합격을 한 자소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문을 그걸 했을 때 제일 베끼는군요. 먼저 네. 물어보는 게 합격한 선배들 자소서 좀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한 사람들의 그 자소서가 정답일 거라는 우선 선입견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담당하시는 우리 취업 지원관,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그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분석을 또 하셔서 이런 것들이 또 정답인 것처럼 혹시 들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선입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대학교라고 했는데 인하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길 수도 있겠네요. 인하대학교. 거기 아니면 내가 네. 이화여대, 네. 인제대학교는 아닌 것 같고 네. 학점도 높고 토익도 높기 토익도 때문에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어쨌든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친구 말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도움 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성을 가져야 될 텐데 차별성을 가지려면은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바로 들어오시네요. 네. 먼저 그 특별한 교재를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시는 강사님들, 대표님들은 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콘텐츠는 제가 만든 거고요. 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베끼면 어떡해요? 예, 뭐 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베끼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네, 앞서서 말씀해 미리 주시는 예, 뭐 나중에 뭐 특허 운운하면서 뭐 시집이 결기 없기 해서 그냥 그래요? 방송에 그냥 방송에 바로 빵! 그러니까 못 박아 놓으시는 네. 팩트를 거죠. 딱딱 체크해 놓으시는군요. 네, 오늘 대단합니다. 방송 날짜 딱 나오면 제가 먼저인 거 딱 나오니까. 자, 도대체 어떤 것들이길래 좀 얘기해 주시죠. 뭐예요? 네, 그 오늘 안내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키워드의 조합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의 조합. 예. 그러니까 뭐 단어를 좀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입사 서류 작성을 오늘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네. 자소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그 입사 서류 첫 번째 이뤄서 첫 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리즈로 진행되니까 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도윤 쌤, 이게 그 지금 시기가 입사 서류 전형은 이미 발표가 끝나서 면접 준비하느라 좀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면접이 아니고 입사 서류 조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해주지 또 입사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당장 도움이 되는 팁들은 이미 좋은 코치님들이 열성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상태고요. 우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당장의 취업보다는 기초부터. 그 취업 후에 또 만족도들이 제 관심사이고 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그 근본적인 접근법을 안내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력서 작성 중에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역지사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파스타가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근데 마침 제 상사분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된장찌개 먹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네, 뭐 저희 청국장이들 부장님은 근데 파스타 좋아하셔갖고 항상 코드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을 써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그 상대가 왜 이 질문을 냈는지, 이 면접관이 어떤 것을 보고 싶어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 맞추려다 보면 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안 나. 우리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상대방한테 맞추려다 보면 잘해주는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본심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자소서 같은 경우도 맞추려다 보니까 약간 MSG를 좀 칠 수도 있겠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해서 미리 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먼저 이력서를 보시다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인데요. 그렇죠.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붙이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2년 전에 상담했던 학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진을 친구가 찍어줬나 봐요. 그래서 옆면에서 자기 공부하는 사진을 찍어준 걸 뿌옇게 포토샵을 한 것을 이력서에 딱 붙여왔더라고요. 이력서에다가요? 옆면을? 측면을? 예, 측면을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구만. 예,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얼굴 면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측면만 나와요. 뿌옇게 실루엣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그래서 이거 낼 거 아니지라고 했더니 낼 거래요. 예, 낼 사진을 갖고 왔다고 왜냐고 해서. 여쭤봤어요? 예, 너 미쳤냐라고 했죠. 예, 그랬더니 뭐 이력서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가장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그걸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을 맞춰야 되는데 사진에서부터 최대한 첫 쪽에서 좋아할 것 같은 이쁜 사진을 다르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궁금한 네. 거는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나요? 취업에 성공했나요? 예, 뭐 정답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우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예술성만을 강조하는 그 예술계 학생을 뭐 이력서가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되게 같고요.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 우리 컨설턴트들이 뭔가 할 때 기업도 그렇대요. 가서 이런 부분을 수술한다, 고쳐야 된다면 이건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데 실제로 학생들도 와가지고 그럴 때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얘기했는데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봐요? 네, 그 인사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니까. 최대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냈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을 해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걸 설득을 수긍한 합니다. 친구들은 결과가 괜찮은 경우가 많고.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개선은 됩니다. 이 친구처럼 이제 안 고친 경우는 그다음 상담은 안 오죠. 100%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바꾸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바꾸기 싫으니까 이제 아예 오지 않는 상황으로. 이야, 네. 참 이게 악순환의 방법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력서 작성을 할 때는 역지사지 이 사음절을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주의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메일 주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요? 이메일 주소에 보면 자, 김도윤을 영타로 쓰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김도윤 영타 쓰고 뭐 00 그리고 골뱅이 한메일.net 나도 이런 모르는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혹시 그러시나요? 네. 뜨끔하네요, 굉장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좀 장난스러운 키워드들 뭐 러브나 뭐 어떤 그 게임에서 쓰는 것들을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담당자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직무나 회사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남규 아나운서는 거의 그 어머님들 수준이네요. 성과 이니셜과 태어난 연도 되는 거 그렇죠? 거의 아재들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무슨 너무 뜻인지 정직하게 했나요? 그런 거였네요. 이걸 고쳐야 되나 보죠?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너무 과하지는 않되. 근데 가장 지적 많이 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영어들이 쫙 있으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 한글로 조합해 보면 이름이고 아니면 자신의 별명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메일 주소도 어떻게 보면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눈에 걸려서 좋을 건 없죠. 네. 예를 들어서 근데 한타로 봤더니 CJ 사랑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파볼까라는 당신이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건 생각할 아닌가요? 것 같아요. 네,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파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네. 담당자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력서의 기본 작성법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윤 쌤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아까 특허를 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키워드 12분 나열법. 지나갔어.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중요한 건 이건데요. 네, 시리즈니까요. 천천히 가시죠. 네. 그러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의 조합인데요. 네, 대본 넘어서서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키워드의 조합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한 글씨, 큰 글씨, 반짝이는 글씨, 그리고 또 색깔 있는 글씨들 이게 바로 기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지를 꺼내놓고 다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게는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키워드들을 쭉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공통군끼리 묶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군 중에 대표 있는 단어들만 하나하나 축출을 해내서 키워드 필터링하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이렇게 본인이 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이걸 만든 방법 자체가 그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소문을 입수를 해서 제가 시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먼저 서류 검토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좋은 사람을 뽑아가는 거지만 서류 검토를 할 때는 그 우리랑 비적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싼 인력을 투입하고 싶지 않으니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창조, 혁신, 팀워크 그런 것들 수많은 단어들을 입력을 한 후에 적합성 65% 엔터를 쳐버리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그 고유인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회사마다 있다는 건데 이남규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그 회사에서 좋아하는 인재상, 창의, 열정, 융합 이런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합률 65%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4단계로 지원자가 분류가 됩니다. A단계는 스펙이 좋은 경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키워드 적합률은 높지만 스펙이 낮은 경우는 B, 그 반대인 경우로 스펙은 좋지만 적합하지 않으면 C가 되겠고 이도 저도 아니면 D단계로 이렇게 4단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거는 기업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들 중에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키워드는 좀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게 3단계로 자기 키워드를 뽑아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업 키워드, 그리고 나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이 시간에
Q&A라고 해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그 나에 대한 키워드는 그 주변 인터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본인이 진정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부모님, 뭐 이성 친구 아니면 좋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너가 봤을 때 나에 대한 특징들이 무언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것들을 단어로 계속 받아 적으면서 공통적인 단어들을 추려내는 건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계속 생각을 계속 첨삭해 나가면서 자신이 기업에 어필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시간이라는 걸 좀 투자했으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키워드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이게 그 나에 대한 키워드는 뽑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세요? 우선 1대1 자체는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는 시간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숙제를 줘도 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 3명씩 팀을 짜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명, 3명이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중에 2-3번씩 만나서 계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소개를 미리 대신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찾다 보면 상대에 대한 좋은 키워드도 뽑아내고 내 그래요. 키워드도 찾아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그래요. 시간 다 이어서 돼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이력서 작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1차로 걸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십수년의 시간을 그 종이 한 장으로 판단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으로 넌 성공이야 실패야라는 걸 판단하는 아주 좀 웃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그 자존심을 밟히기 싫다면 그래요. 그 쓰는 단어 성의 하나하나에 있게.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의 10주년을 종이 한 장에 담기는 좀 억울하지만 그걸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성의 있게 열과 성을 다하라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취업 상담소 취업 보객이 김도현 코치님 그리고 잘생긴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잡정센터 오늘 아주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공채 결산 특집 하반기와 기다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